장삼과 이사는 발을 빨리 놀리지 않았으나 갑자기 발에 내공을 돋우자 속도는 무척 빨라 삽시간에 석파천을 멀찍이 떨어뜨렸다. 그는 즉시 달려갔다. 세 사람은 일렬로 서서 달려갔다. 장삼과 이사는 이 귀찮은 녀석을 떼어버리기 위해 힘을 다했으나 석파천은 그들의 뒤를 잘도 따라붙었다. 갑자기 석파천이 감탄하여 말했다. 두 분 형님은 정말 무공이 훌륭하시군요. 힘도 안 들이고 이렇게 빨리 달리시니 말입니다. 저는 쫓아가느라고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장삼과 이사는 가볍게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 같았고 석파천은 내 활개를 치며 죽어라고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장삼과 이사는 석파천이 달려가면서도 말을 할 수 있고 또 숨을 조금도 가빠하지 않는 것을 보자 석파천의 훌륭한 내공에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참 달려가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앞선 두 사람이 바로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바로 철차회의 무리들이 숨어있는 어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점차 그 어촌에 가까워지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두 분 형님, 앞쪽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더 나아가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목숨을 잃기보다 길을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하오이다. 장삼과 이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이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어째서 앞쪽이 위험하다는 것인가? 석파천 역시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이 길로 가면 홍류항 밖에 조그만 어촌인데 많은 흉악한 사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발견될 것을 꺼려 낯선 사람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사는 싸늘한 얼굴로 물었다. 자네가 그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지? 석파천은 시체가 가득한 배에 오르게 되고 철차회 사람들이 의논하던 말을 엿듣게 된 사실 등을 이야기했다. 이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그들이 어촌에 숨어 있는 것은 상선벌하게 두 사자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겠는가? 석파천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지극히 흉악한 자들이라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지요. 그는 자기의 옷을 가리켰다. 이 옷에 묻은 피도 자기 편 사람이 소식을 누설시키게 될까봐 둘이나 죽였을 때 나의 옷에 묻은 것이오이다. 이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그렇게 무섭다면 자네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석파천은 급히 말했다. 두 분 형님은 역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오이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장삼과 이사는 아무 말 없이 휘적휘적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석파천을 공력이 그렇게 뛰어나면서도 간이 작은 겁쟁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석파천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삼은 얼굴을 돌리지 않고 물었다. 철차회 사람들이 무섭다면서 왜 따라오는 것이냐? 석파천은 힘찬 어조로 말했다. 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하지 않았소? 두 분 형님이 가시는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지요. 사내 대장부가 한 번 말을 했다면 그대로 실천해야지 모른 척할 수 있겠소이까? 이사는 일부러 음산한 어조를 하고 물었다. 흐흐흐. 철차회의 사내들이 수십 자루의 철차로 일제히 찔러온다면 자네는 그야말로 고슴도치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말걸. 그래도 두렵지 않단 말인가. 석파천은 배에서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지르던 비명소리가 뇌리에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더구나 지금 그 어촌에는 100~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라 두 의형의 무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들 세 사람으로서는 적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사는 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냉소했다. 우리 두 사람은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네. 자네 한 사람 더 죽어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없으니 자네는 그만 돌아가게. 그는 약간 누그러진 어조로 다시 말했다. 이번에 우리들이 죽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다시 만나게 될 걸세. 석파천은 손을 흔들었다.
제가 두 분 형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겠소이까? 그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많은 사람을 당해내지 못할 때 도망을 친다면 반드시 죽는다고는 볼 수 없지요. 이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진다고 해서 도망을 친다면 어찌 영웅호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역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얼굴에 먹칠을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석파천은 의연히 말했다. 좋소이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소이다. 장삼과 이사는 그를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서로 쳐다보며 고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빨리 걸음을 옮기며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했다. 이 멍청이 같은 녀석은 의리는 깊군. 의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동행하겠다니 무림에서 명성을 떨친 영웅호걸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진 않구나. 얼마 후 세 사람은 어촌에 도달했다. 석파천은 시체를 가득 실은 그 배가 이미 보이지 않고 사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조용한 것을 보고 걸음을 옮겨놓을 적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다. 이미 안색이 창백해진 그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들이 이미 숨어버렸으니 우리들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군. 오히려 잘된 셈이다. 이때 장삼과 이사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더니 한 초가집 앞으로 다가갔다. 판자문을 열고 곧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아궁이 옆에 섰다. 사방을 돌아보며 잠시 생각해보더니 물이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독을 한쪽으로 옮겼다. 그러자 그곳에 무쇠로 만든 고리가 나타났다. 이사는 철고리를 잡고 쳐들었다. 텅하는 소리와 더불어 철판이 들어 올려지고 커다란 구덩이가 나타났다. 독 밑은 바로 지하 땅굴의 입구였던 것이다. 장삼과 이사는 차례로 그 구멍 안으로 뛰어들었다. 석파천은 정말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철차회라는 흉악한 무리들이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의형들을 만류했다. 두 분 형님, 역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을 듯 하오이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석파천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안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구멍으로 뛰어내리자 바로 통로가 나타났다. 저만치 장삼과 이사가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석파천은 허둥지둥 그들의 뒤를 따라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이때였다. 그게 누구냐? 말소리와 함께 세찬 바람을 일으키며 두 자루의 날이 시퍼런 철차가 장삼을 찔러왔다. 장삼이 두 손을 휘둘러 철차를 후려치자 세찬 내력이 철차의 자루를 타고 흘러 두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를 공격했던 두 사람은 후다닥 튕기듯 뒤로 날아 벽에 부딪혀서는 맥없이 쓰러지는데 이미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았다. 통로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커다란 촛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수장마다 모퉁이를 돌게 되어 있었고 모퉁이마다 두 명의 장정이 지키고 있었다. 장삼이 손을 한번 쓸 적마다 철차를 들고 있는 사내들은 힘없이 죽어갔다. 그 손씀씀이의 정확하고 재빠른 데는 감탄할 지경이었으며 두 번 다시 상대방에게 손을 쓰는 적이 없었다. 석파천은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다. 장 형님은 도대체 무슨 술법을 쓰는 것일까? 만일 이것이 무공이라면 정씨 할아버지 형제나 백대엽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넋을 잃고 이와 같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떠들썩한 소리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통로 저쪽에서 달려나왔다. 장삼과 이사가 천천히 같은 속도로 나아가자 앞에서 달려오던 무리들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얼굴에 경악의 빛을 띄웠다. 장삼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총타주 계신가? 체구가 우람한 사내가 폭권의 예를 취했다. 불초는 우득승이라 하며 철차회에서 두목이를 맡고 있소이다. 바로 그가 총타주였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다시 한 후에 입을 열었다. 두 분이 이렇게 왕림하신 것도 모르고 마중을 나가지 못한 죄입니다.
아무쪼록 대청으로 납시어 술이라도 한 잔 드시지요. 갑자기 그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했다. 아, 또 한 분이 계시군요. 그럼 세 분께서 함께 들어가시지요. 장삼과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석파천은 괴이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장삼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결코 좋아서 청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자꾸만 몸이 떨리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두 형님이 아무렇지 않게 그들과 말을 주고받는데 도망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는 여전히 염치불구하고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철차회에 총 타주는 공손이 앞장을 서서 안내를 했다. 통로에는 철차회의 무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하나같이 철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더군다나 철차의 뾰족한 날에서는 싸늘한 광채가 연신 번득이고 있었다. 장삼과 이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 무리들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따라 들어갔다. 석파천은 오금이 저리는 것을 무릅쓰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한번 모퉁이를 돌게 되자 앞이 환해졌다. 이미 대청에 도달한 것이었다. 벽에 무수한 횃불이 꽂혀 있어서 주위를 대낮과 같이 밝혀주고 있었다. 사방에는 철차를 든 무리들이 서 있었다. 석파천은 간혹 그들을 돌아보기는 했지만 흉악한 그들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면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다시 쳐다보지 못했다. 오득승은 장삼과 이사에게 상좌에 앉기를 권했다. 장삼과 이사는 서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다. 소형제, 자네도 이곳에 와 앉게. 바로 장삼이 옆자리를 가리키며 석파천에게 하는 소리였다. 석파천은 말없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았다. 오득승은 손님을 모시고 주인석에 앉게 되었다.